예. 안녕하세요. 예. 자, 다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예. 뭐 모의고사를 못 봐서 못 보냈다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시험장에서 합격만 하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비교 특강. 오늘 테마 13인가요? 예, 효력 발생. 예, 지난 시간에 시료, 시료 규정 꼭 좀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발효입니다. 발효, 효력이 발생하는 것. 자, 이 발효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은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예,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에요? 아니면 다음 날이에요? 고시한 날. 근데 시료는 무조건 다음 날인데 발효는 그날도 있고 다음 날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형도면 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이 아니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여기는 다음 날이라고 참 여러 번 물어봤죠. 자, 그 다음에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자, 도시개발법의 권리 이전 확정 환지 방식. 자, 환지 방식은 교환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교환한단 말은 권리가 옮겨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언제 옮겨집니까? 언제 권리를 취득합니까?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다 끝나면 시행자가 준공검사 받고 환지 처분을 통지하고 공고하죠. 그러면 환지 신청한 여러분은 시행자의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그 공고 다음 날 취득하죠. 다음 날 권리는 취득한다.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취득인데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개발법, 정비법은 다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 우리 국토계획법은 그날이고, 그죠? 이제 권리의 다음 날 이전 확정된다. 그 다음에 청산금도 다음 날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고, 정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비법은 언제 관리처분 계획에서 사업이 시행될 때 언제 여러분은 토지 취득해요. 토지건축 소유권 취득도 이전고시 다음 날, 이전고시 다음 날 취득하죠. 그래서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그리고 정비법은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 날 취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청산금의 소멸시효도 청산금은 몇 년간 행사하자면 소멸해요? 5년간. 근데 언제부터?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자면 소멸한다. 이렇게 여기는 세 개는 또 꼭 알아놓으시 바라고요. 자, 밑에 테마 14. 자, 개발행위 허가제도입니다. 자, 우리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제도.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러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난개발 방지역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 법에 6가지, 이 6가지를 퉁쳐서 개발행위라고 하죠. 첫 번째는 건축물 건축, 그리고 공작물 설치. 거기에 이제 2개가 들어가 있죠.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 형질 변경. 형질 변경이 뭐예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형상을 변경한 행위. 그리고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퉁쳐서 형질 변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형질 변경할 때도 변경 전에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발에 받아. 다만 무엇은 제외?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자, 그런데 여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인데 하나만 조심할 것은 경작은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변경 수반 시에는 허가 받아요, 허가 안 받아요?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예를 들면 잡종지가 있는데 경작을 위해서 지목 변경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목 변경, 잡종지인 토지를 경작을 위해서 전이나 답으로 변경할 거예요. 이때는 허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자, 이때는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이렇게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 이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받아라. 다만
전답 사이에 정과 답은 농경작 지목이죠.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 받아요, 허가 안 받아요? 그놈은 그놈이다.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허가 안 받는다. 그래서 시험에 전답 사이 지목 변경 그러면 허가 안 받고, 예, 전답 사이 없이 그냥 경작을 위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걸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두 가지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토속 채취, 흙모래, 자갈바위 등을 채취한 행위를 토속 채취라 그러죠. 예, 토속 채취. 다만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한다. 예,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형질 변경으로 받으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형질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흙모래, 자갈바위 등 채취를 토속 채취다. 그런 행위를 할 때는 행위 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 네 번째 토지 분할이죠. 근데 여기서도 또 무엇은 제외한다 그래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고요? 건축법에 있으니까.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한 두고 있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적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주거적은 얼마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어요? 60. 상업공업은 150. 녹지작은 200. 기타 지역은 60. 건축법에 건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한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건물이 없는 땅은 농지도 해당되고 임야도 해당되고 나대지도 해당돼요. 그러면 건물이 없는 땅이 이렇게 분할될 때는 허가를 받아라. 분할될 때 허가받는 것은 세 개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어디에서요? 녹관 농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관계 법령에 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이런 토지 분할은 허가를 받아라. 왜 그런다고 보세요? 왜 녹관 농자 분할 행위를 할 때는 분할 전 미리 허가를 받아야 돼? 기획부동산 땅 쪼개기 막교해서 그런다고 그랬죠. 기획부동산이 막 땅 쪼개가지고 분양 사기 치고 그러니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한다고 했어요. 녹관 농자 분할. 그 다음 두 번째는 토지는 작게 쪼개지면 좋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축법에 있는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효용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관계 법령에 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얼마예요? 5m 이하로 분할은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허가받는 분할 요 세 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분할 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물건을 쌓아둔 행위, 쌓아둔다를 적치라 그러죠. 근데 어디에서 물건을 쌓아둘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 녹관차,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적에서 몇 월 이상요? 1월 이상 적치는 허가사항이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적치는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농사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적치가 허가 대상이 아니고 녹관차에서 1월 이상 적치를 할 때는 행위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우리는 뭐라고 외웠어요?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형 벌을 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는 중목의 벌채 식재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개발법 정비법에서 중목의 벌채 식재가 나오죠.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행위 전에 관할구역의 장한테 허가 받아야 되죠. 근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거예요. 여러분 허가 받았고 또 변경할 거예요. 변경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변경도 변경 허가 받아야죠. 변경은 똑같은 행위죠. 그런데 변경은 변경인데 경미한 변경은 변경합니다라고 통지만 해주면 돼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죠. 자, 어떤 변경?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 단축하는 것. 단축하는 변경은 이것은 통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부지 면적이나 건축 연면적을 몇 %예요? 5% 범위 내에서 5%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축소. 확대는 경미하지 않습니다. 확대는 변경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5% 범위 내에서 축소. 자, 그래서 그 당구장 표시를 시험 지문에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행위 전에 관할구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도 있나요? 그래서 오른쪽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 저 허가 없이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은 허가 없이 가능해요? 응급이 있죠. 재해복구, 재난수변, 응급조치에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다만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무엇은 해야 돼? 조치 후 1월 이내 신고는 해야 됩니다. 요놈만 신고 규정이 있는 거예요. 조치 후 1월 이내 신고해라. 사후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중축, 개축, 재축. 이 말은 건축법에서 신고만 하면 되지 이 법에 한 개발행 허가는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중축이죠. 중축. 신축은 건축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신축은 이 법에 한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중축, 개축, 재축은 그냥 건축 신고로 퉁치면 되는 것이고 개발행 허가는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중축 등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미한 사항,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인데 그게 경미한 사항이 우리 법에 쭉 다 열거돼 있죠. 근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한번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건축물 건축 원리는 허가 사항이잖아요. 예, 개발행 건축 허가뿐만 아니라 원칙은 이 법에 개발에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나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건축은 경미다.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 원래 공작물 설치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런 공작물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 중에 하나 꼭 기억할 것은 녹관 농에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은 이 개발행위가 경미한 게 없어요. 자연환경 보전적은 토지 규제가 제일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경미의 자연환경 보전적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연환경 여기는 녹관농, 녹지나 관리나 농림지역에서 농림 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우리 시골에 있는 이런 비닐하우스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림업용 비닐하우스인데 조심할 거 하나 있죠. 뭡니까? 육상, 어류, 양식장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항상 이런 내용이 많을 때는 제외되는 이런 문구들을 꼭 조심하셔야 돼요. 자, 육상, 어류, 양식장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또 형질 변경. 아까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형상 변경 행위, 공유수면 매립 이런 거 허가 받아야 되죠. 원칙은 그죠? 그런데 형질 변경인데 허가 없이 가능한 형질 변경이 있습니다. 자, 높이, 깊이 몇 센티미터 이내 50cm. 그 삽질할 때 여러분이 50cm까지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50cm 넘어가면 허가 받아야 돼. 50cm 이내 절토, 성토, 정지 등의 토지 형상 변경이. 그런데 무엇은 제외예요? 포장,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 포장은 50cm 이내라도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포장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이미 조성된 DG죠. 조성된 DG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를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런데 형질 변경에도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은 제외하고 절토, 성토는 제외하고 제외한다는 말은 허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조성된 DG에서 건축, 공작물 설치이지만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가 공익상 필요한 형질 변경 이것도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니을번 토지 분할 거기는 별표를 하나 딱 쳐주시고 왼쪽에 있는 허가받는 분할과 그리고 허가 없이 가능한 분할. 자, 원칙은 왼쪽에 이런 분할은 허가받잖아요. 그거 빼고 나머지 분할은 허가 없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허가받는 분할 행위라도 분할 사유가 이런 사유면 허가 없이 허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 사유가 뭐예요? 사도죠, 사도. 예,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 사도 개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개설, 즉 도로 만들기 위해서 분할할 때는 허가 없이 가능해요. 왼쪽에 있는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라도 그 목적이 사도면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공공 토지를 어떻게 제공할 때 공공용지, 공용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분할한대요. 분할하더라도 왼쪽에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 허가사항이지만 그 목적이 공공용지, 공용지로 이용하게 한 분할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래 보시고 세 번째는 국유재산. 우리 국유재산에는 무슨 재산 있어요? 행정재산, 일반재산. 근데 행정재산이 더 이상 필요가 없대. 용도 폐지되는 분할이나 일반재산 팔려한대. 매각 교환, 양해하기 위한 분할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왜? 국유재산이니까. 그 다음 네 번째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되면 후속 조치로서 지용도면 작성 고시해야 되죠. 지용도면 고시가 된 분할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왠지 뭐 사도, 공공용지, 행정재산, 일반재산, 지용도면 이거 왠지 허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든다고 해주시고 자, 들어. 자,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거 왼쪽에 아까 너비 5m 이하로 분할은 효용이 떨어지니까 허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효용이 왼쪽에 너비 5m 이하로. 근데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되어 있는 땅이 있대. 이미 분할되어 있대. 근데 그 분할된 땅을 또 분할해 봤더니 건축법에 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에요, 이상이에요? 이상이면 허용해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는 이미 이상이 포인트예요. 5m 나올 때 그냥 이미 이상 없을 때는 5m 이하로 분할은 허가상. 그리고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땅을 건축법에 한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분할은 이거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이상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토계획법에 있는 개발행위 이렇게 토건을 족보하면 형을 받는다. 그런데 오른쪽 테마 15에 보니까 공법상 개발행위 허가 비교 그래서 이 개발행위가 도시개발법에도 나오고 정비법에서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국토계획법은 우리들의 개발행위 여러분이 토건을 족본하면 형을 받는다.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는 대상은 전국토에 대해서 적용받습니다. 자, 그런데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는 개발구역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개발법 정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대상죠. 그럼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은 우리 관할구역 장한테 허가 받잖아요. 6명한테. 그런데 개발구역에서는 특별시장, 관시장, 특도, 시장, 군수. 개발법에서는 누구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세종시장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5명이 보이네. 5명이 세종시장은. 왜? 세종법의 개발법에 세종시장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발법에는 특별자치시장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정비법은 특자, 특도,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정비사업은 동네 사업이니까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 등이에요. 특자,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전국토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면 관할구역이 정한 때 이런 행위를 할 때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게 방금 전에 배웠던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이 6가지. 그런데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구역이 딱 지정됐어. 그러면 국토계획법에 있는 6가지 외에 또 강화되고 추가되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개발구역에서 추가되는 사항이 뭐예요? 중목의 벌채 식재 7번째. 그래서 우리 개발법 정비법은 토건을 적분하면 형 벌을 받는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왼쪽에서는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인데 개발법 정비법은 그 구역 안에서 토건을 적분하면 형 벌을 받는다. 자, 그러면 도시개발법을 보니까 개발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국토계획법처럼 건축물 건축하는 거 허가 받아라. 근데 여기서는 뭐가 포함돼요? 가설 건축물도 포함되고 또 건축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있는 대수선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용도 변경도 허가 받아라.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국토계획법이 일반적 기준이 한다면 여기는 더 강화되죠. 허가 받을 요건이 건축물, 건축, 가구물 포함 대수선 용도 변경. 그 다음 2번째 공작물 설치는 똑같아요. 국토계획법이든 개발법이든 전국토든 개발구역이든 공작물 설치 허가받고 그 다음에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분할 다 똑같습니다. 자,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쌓아둔 행위도 1홀 이상 적치 다 3개 다 적치는 다 1홀 이상 적치가 허가 대상이에요. 1홀 이상. 그런데 국토계획법에는 없는 게 개발법에 있는 게 뭐라고요? 7번째 중목의 벌채 식재 이것은 허가를 받아라. 추가사항이죠. 토건을 적분하면 형벌을 받는다. 자, 그런데 도시정비법 우리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에 있는 개발행위 또 도시개발법에 있는 허가 대상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법에 있는 허가 대상과 정비구역에서의 허가 대상은 똑같죠. 다만 뭐만 하나 차이가 있어요. 대수선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1번만 차이가 있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은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허가 대상은 똑같다. 그죠? 그러니까 대유선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요 차이만 있어요. 그런데 이 행위 제한에 관련된 문제는 개발법, 정비법에서도 잘 나오잖아요. 시험에. 그러니까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 정비법에서는 대유선은 포함이 안 돼 있죠. 정비법은 건축, 건축, 가금을 포함한 용도 변경. 개발법에서는 대유선이 들어갔다.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딱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허용사항. 자, 허용사항. 아까 국토계획법에서 허용사항은 응급이라든지 경미한 사항. 그래서 왼쪽에서 우리 경미한 사항도 쭉 봤잖아요. 그러면 정비개발법에서는 어떻습니까? 개발법에서는 그 개발구 토건을 접근하면 형벌을 받는다는데 그 개발구역에서 또 이런 행위는 허가 없이 허용해 주겠다. 그죠? 자, 여기도 첫 번째는 뭐 허용합니까? 응급한 경우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그죠? 응급한 경우. 자, 그리고 또 여기도 개발구역에서 경미한 사항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미한 사항이 뭡니까? 위에 허가사항 7가지 중에 경미한 사항이 건건으로 있죠. 자, 첫 번째는 원래 공작물 설치는 허가사항이었잖아요. 위에서. 그죠? 공작물 설치. 그런데 개발구역에서 어떤 공작물 설치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고요. 농림수산물로 생산에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설치. 그래서 비닐하우스라든지 건조장이라든지 버섯 재배장, 종묘 배양장 이런 간이 공작물 설치는 허가 없이 가능하죠. 위에 허가사항에 2번에 공작물 설치 중에 경미한 공작물 설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은 거기 위에 3번에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형상 변경 행위, 공유수 매립, 형질 변경 개발구역에서는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고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토속 채취 개발구역에서 흙모래, 자갈바위 등의 토속 채취 허가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토속 채취는 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고 경관 손상하지 않는 토속 채취는 허용한다. 그리고 또 6번째 1월 이상 쌓아둘 때는 이전비 보상 문제가 발생하니까 허가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적치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남겨두기로 결정한 뒤지 안에 물건을 쌓아둘 때는 보상 문제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없이 허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중목의 벌초 식재 나무 베고 심는 거 허가사항이지만 자, 무엇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것은 보상 문제에 따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반전이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죠. 어디에서는 제외, 경작지에서는 제외. 경작지에서는 거기에 있는 허용사항에 기억, 니은은 경작을 위한 경우는 허가 없이 가능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중목의 벌초 식재는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는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경작지에서는 임시 식재도 허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보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외되는 문구 기억하시고. 그러면 위에 허가사항의 7가지 중에 허용사항이 지금 당에 경미한 사항이 있는데 그럼 허가사항 중에 뭐와 무엇은 경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개발구역에서. 허가사항 중에 1번과 5번은 1번이 뭐예요? 건축물, 건축, 가건물 포함, 대유선 용도 변경. 5번이 뭐예요? 분할. 1과 5는 경미한 규정이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니다. 1과 5는 경미한 사항이 없다. 그래서 위에 주의 1과 5는 경미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정비법은 어떻습니까? 정비법은 정비구역에서 개발법의 행위자는 베꼈으니까 정비법에서 허가사항도 아까 대유선 빼고 나머지 똑같았죠. 그리고 정비법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허용사항도 개발구역의 허용사항과 똑같아요. 똑같아. 응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 똑같아. 다만 정비법에서는 허가 없이 허용되는 사항에 이 왼쪽에 있는 개발법의 허용사항에다가 뭐만 더 추가하면 돼요.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안전조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만 더 추가만 하면 돼요. 개발법에. 그러니까 개발법 행위 제한을 잘 정리하면 정비법은 덤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정비구역에서도 무엇은 경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개발법처럼 허가사항 중에 무엇은 경미가 없어요. 1번과 5번 건축물, 건축, 용도 변경, 토지 분할은 경미가 없다. 그래서 개발법, 정비법의 행위 제한을 딱 정리를 같이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기득권부.
우리 국토계획법이야 개발 행위는 이제 여러 일반적인 행위니까 뭐 이게 기득권이라는 게 없는데 정비법 개발법은 이 구역 지정 전에 이미 인허가 받아서 사업에 착수했다면 그때는 기득권 인정하나요? 그래서 계속 공사할 수 있죠. 다만 무엇은 해야 돼?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근데 개발법, 정비법 다 몇일 이내에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근데 굳이 비교한다면 국토계획법에서는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결정 전에 여러분이 인허가 받아서 이미 착수했으면 계속 공사할 수 있는데 다만 국토계획법에서는 그 관리계획 결정의 내용이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면 그때는 신고하고 해야 되죠. 근데 국토계획법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삘 이내 거기는 얼마예요? 3월 이내 신고하고 국토계획법은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3월 이내 신고하고 그리고 개발구역 정비구역은 30일 이내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득권보호 경과조치 보시고 그 다음에 위반시 조치 우리 국토계획법 전국토에 대해서 여러분이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그런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일반적 행위 제한인데 허가 없이 하면 어떻게 돼요? 국토계획법에서 다시 원상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또 형사처벌 받죠. 국토계획법에서는 3, 4만 처벌이 기다렸어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도시개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구역에서 여러분이 허가 없이 하면 국토계획법의 처벌조항 그대로 적용합니다. 원상 회복하고 불응하면 대집행하고 개발구역에서도 허가 없이 여러분이 하게 되면 3년 3천이에요. 근데 정비법은 정비구역에서 허가 없이 행위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원상 회복하고 대집행 똑같고 형사처벌 받는데 또 정비법은 3년 3천이 아니라 여기는 또 2년 2천이네요.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자, 준용 및 간주입니다.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여러분이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행 허가 신청서 제출해야 되죠? 개발행 허가 신청서. 근데 신청서만 달랑 제출하면 안 되고 기반 설치 등의 계획서도 같이 첨부해서 개발행 허가 신청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처리 기간은 몇 일이라고 했어요? 몇일요?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 처분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15일 이내 처리하죠? 자, 그런데 이 처리 과정에서 허가권자는 조건부 허가를 할 수도 있고 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개발행위를 하게 할 수 있었죠. 근데 그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공공사업자면 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우리 국토계획법에 허가 불허가는데 이런 절차뿐만 아니라 허가 불허하는데 기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절차나 허가 불허가 기준은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도 그대로 준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허가 신청했을 때 허가 절차나 기준은 개발법 정비법에서도 이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어떻게? 거기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절차 기준 그리고 이행보증금 준공사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한단 말은 따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이 개발법에 의해서 이런 행위의 허가를 받으면 뭐 또 받은 것으로 본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질문들 같이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 이런 문장은 어디에서도 그대로 나온다고요. 정비법에서도 똑같이 나온다. 정비법에서도 똑같이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 허가 받을 때 개발의 절차 기준은 국토계획법 규정을 준용하고 그리고 정비구역에서 행위 허가 받으면 우리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법상의 개발행위 비교, 개발법, 정비법 이런 내용 체크하시고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내용들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고 자, 그 다음에 테마 16 이제는 개발행위 하지마 개발행위 제한.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 제한이 있나요? 여러분 이제 허가받아서 하지만 또 국장이나 시도의사나 시장 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상 필요하다 그러면 개발행위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라고 개발행위 제한할 수 있죠. 근데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도 있고 또 이 제한은 건축법에 건축허가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자,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여러분 누구한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요?
누구한테? 개발행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에서 6명이었잖아요. 뭐 국장한테, 도지사한테 여러분이 허가 받을 일은 없어요. 당의 관할구역의 장한테 여러분이 개발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개발행위 하지 마라는 개발행위 제한은 필요하니까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국장도, 시도의사도, 시장군수도 제한은 다 할 수 있어. 국장과 도지사가 허가권자는 아니지만 제한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개발행위 제한권자 보니까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자, 여기를 먼저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보고요. 자, 이들이 도시군관리계획상 특이 필요하면 개발행위 제한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 사유가 있죠. 5가지. 어떨 때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첫 번째는 어떻게 외웠어요? 첫 번째 녹계수 그랬잖아요. 녹지자기나 계획관리자에게 수목이 자라거나 조수류의 집단적 서식자나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으면 그런 지역에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녹계수 보전 필요 이렇게 기억합니다. 녹계수 보전 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떨 때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거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지역도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손상의 우려가 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지역에서 개발행위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라고 제한할 수 있어요? 계획이 ING 하고 있어. 계획이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거 예상돼. 그러면 당분간 개발행위 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고 개발행위 제한할 수 있죠. 계획이 ING 하고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디에다는 개발행위 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고 제한할 수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뭐 때문에요? 거기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있으니까 개발행위 하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5번째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입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왜?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지정되면 어떤 효과 발생해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라고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번, 4번, 5번은 거기에 있는 다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우리 법에서는 이 제한권자, 제한 사유가 있고 제한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이때 항상 제한에는 언제까지 개발행위를 못하는지 기간이라는 게 명시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기간은 몇 년이에요? 원래는 이런 사유가 발생한 이런 지역에서는 1회 하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시험에 잘 나오고 제한 사유가 5가지인데 그 제한이 연장이 되는 지역이 있고 연장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한 사유 중에 1과 2는 제한은 연장이 돼야 안 돼. 안 되고 3, 4, 5는 계획이 지금 수립되는 지역이니까 원래는 1-3이 원칙이지만 여기는 1-2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1과 2는 제한하더라도 제한기간이 최장 몇 년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3년 초과 금지. 근데 3, 4, 5는 1-2에서 연장이 가능하니까 최장 몇 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제한사유, 제한기간 여러분들 꼭 뭉팅그려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죠? 자, 그래서 제한사유, 제한기간 체크하시고 그러면 또 제한의 절차. 작년에도 이런 질문을 물었었는데 위에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한할 때는 어떻게 돼? 이런 지역에다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제한할 때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해요? 아니면 심의 거쳐서 제한해야 돼? 제한을 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제한해야 됩니다. 국장이 제한하려고 한다. 그러면 중앙도시계획 심의, 나머지들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해야 돼요. 그런데 국장과 시도지사는 이 제한할 때 심의 전에 누구의 의견도 들으래. 관할지역의 시장 군수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심의 전에 관할 시장 군수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또 잘 나온
그 위에 있는 이론적에다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제안할 때는 심의 거쳐서 제안하잖아요. 근데 거기 3, 4, 5는 제안을 1-2에서 연장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연장하라고요? 아니면 심의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심의 연장할 때는 심의 없이 연장할 수 있어. 처음에 지정할 때는 심의 거쳐서 지정하는데, 그죠?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그래서 심의 고친다 그랬다가 안 고치는데 이랬다 저랬다 막 그래요. 자, 그다음에 제안할 때 미리 제한 지역, 제한 사유 등은 미리 알려야 됩니까? 미리 고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개발행위 제한에 관련된 사항 쫙 체크하시고, 자, 그다음에 건축법에는 또 뭐 있어요? 이 허가권자나 그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허가 착공을 제한하는 건축 허가 제한도 있죠. 근데 건축법에서는 누가 제한을 할 수 있어? 제한권자는 국장 그리고 특광도지사. 예, 국장과 시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어요. 국장과 시도지사. 여기는 시정군수 나오면 안 돼요. 국장과 특광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다. 자, 국장은 어떨 때 누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장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다. 그리고 또 누가 좀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네. 누가 요청할 때 관계 중앙 주무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이죠. 장관이 요청하면. 근데 장관이 필요하다고 직접 허가권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필요하면 국장한테 제한을 요청해야 돼. 그러면 국장은 국토관리상 또는 주무부 장관이 요청을 하면 누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요. 그 제한 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허가권자의 허가나 그리고 또 그 허가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허가권자에는 특광시장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건축허가권자의 특광시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관리상 또는 장관이 요청하면 국장이 제한할 수 있어요. 자, 보시고 그러면 특광도지사, 특광도에는 뭐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있잖아요. 원래 이들이 원칙적인 허가권자잖아요. 그러면 특광도지사는 지역계획상, 도시군계획상 필요하다. 그러면 누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어요?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의 권한을 또는 그 허가해 준 착공을 제한할 수 있더라. 그래서 제한사유, 제한기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특광도에서 인천시장이 우리 서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허가해 준 착공도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특광도지사가 이런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제한할 때는 사전에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제한해야 돼요? 아니면 제한했습니다라고 제한 후 보고해야 돼요? 사후 보고입니다. 제한한 경우는 즉시 보고한다. 그러면 국장은 보고받았으니까 그 제한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아. 그러면 과도한 제한의 해제를 명할 수 있나요? 명할 수 있다. 그런 지문들 기억하시고, 그럼 항상 여기는 이제 제한 나오면 항상 기간이라는 게 따라 붙으니까 기간을 잘 보셔야 돼.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 제한기간이 몇 년이었어 원래? 1-3 단 그리고 3, 4, 5는 1-2에서 연장할 수 있었죠. 자,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제한기간은 몇 년이에요? 여기는 2년 이내. 단 여기도 연장할 수 있나요? 연장은 1회 하나요?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근데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제한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리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제한할 때 그러면 국장이나 특광도지사가 허가권자 허가나 허가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제한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건축가 제한적이 지정돼 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행위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제한할 때 이 제한권자는 우리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까, 들어보지 않아도 될까? 제한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의, 건축법이니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우울했죠. 어디다 틀렸어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가 아니라 주민의 의견도 듣고 건축위원회 심의도 거쳐서 제한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절차에서 볼 것은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제한을 했어. 그러면 국장이 제한해서 아까 국토관리상 또는 주무장관 요청이 있으면 제한할 수 있었잖아요. 제한했으면 직접 이 제한 사유 기간 이런 것들 직접 우리에게 공고할까요?
이 제안을 할 때는 사유기간 등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줘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우리에게 공고한다. 허가권자가 공고한다. 여기를 시험에 국장이 제안할 때 제한사유, 제한지역 등을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국장은 허가권자에게 보내줘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이를 공고한다. 그래서 이런 제안에 관련된 사항, 개발행위 제안도 잘 나오고 건축가 제안도 잘 나오고 건축법에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비교하시기 바라고. 그런데 제안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밑에 이제 테마 17에 보시면 자, 국토기획법의 개발행위 제한, 건축부의 건축화 제한, 그리고 또 정비법의 정비기본계획에는 재개발 예정지역입니다. 재건축할 예정지역입니다. 정비 예정구역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강남에 재개발 예정지역, 재건축 예정지역 이렇게 지정되면 누가 봐도 언제 재개발, 재건축할까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정지역이 잡혀 있으니까 거기 이제 재개발 구역이 되고 재건축 구역이 지정되고 재개발할 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럼 강남에 그런 예정지역이 있으면 나는 돈은 있는데 거기에 예정지역이 잡혔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더 많이 벌려고 이제 조합원 되려고 가서 건물 짓고 막 땅 사고 막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런 투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정비법에서는 정비 예정구역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투기 수요 차단하기 위해서 아까 개발행위 앞에서 정비구역 개발행위 대상 중에 건축과 분할행위 하지 마라고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비법 정비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이 앞에는 정비구역이었고 이제 예정구역에다도 투기 수요 차단하기 위해서 건축과 분할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정지역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면서 없애버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한이 걸릴 때는 여기도 기간이라는 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 건축과 분할행위를 제한할 때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 여기는 3년 이내. 단 1회 하나요? 1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이 거기 지금 3개가 나온 거예요. 그럼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제한은 원래 3인데 1-2에서 연장이 가능하니까 5년.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2년인데 1-1에서 연장이 가능하니까 3년. 그리고 정비예정구역에서 제한은 원래 3년 이내인데 1-1에서 연장이 가능하니까 4년. 그래서 이런 제한 기간까지 밑에 정리를 딱 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한에 관련된 세 가지인데 밑에 이제 기간은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개발행위 제한과 건축화 제한은 이게 다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최근 출제됐던 건축법의 밑에 32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건축허가 제한 1번 국방문화재 보존 또는 국민 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장관이 직접 허가권자의 권한을 제한 못해요. 장관은 누구한테? 국장한테 요청하면 국장이 제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국장은 국토관리상 또는 주무부 장관이 요청하면 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틀렸고. 자, 2번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예, 도안에는 일반 시군이 있지 특별자치시장은 도지사하고 동급이에요. 예, 충남도지사가 세종시장한테 야, 너 건축허가 해주지 마 그러면 세종시장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제 칼 들고 가죠. 너랑 나랑 동급인데 네가 나한테 왜 명령하냐고. 그죠? 예, 충남에는 특별 세종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장 군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3번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2년 이내 맞나요? 단 1회 하나요?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나요? 연장할 수 있다. 그럼 3번이 맞네요. 자, 4번 시도지사는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어디다 틀렸어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하거나 그게 틀렸죠? 하거나가 틀렸어. 그 다음에 국장이 건축허가 제한했대. 그러면 직접 공고하나요? 제한 목적, 기간, 용도, 위치, 면적, 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하나요? 제한할 때 누구한테 통보해 준다고 했어요?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면 허가권자가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공고한다 이러면 틀리겠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런 제한에 대한 내용도 비교 꼭 하시고 개발행위도 비교하시고 자, 오른쪽 테마 18. 자, 여기는 좀 쉬었다 하죠.